이제 남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남았냐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빠진 거는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수치 해석 내용이라서 뺐습니다. 물론 제가 뺀 건 아니고 교수님께서 빼셨죠. 그래서 수치 해석 내용이라서 여기 뒤에도 두 개 더 있죠. 싹 다 수치 해석 수업 들으시면 다 배우세요. 그래서 그때 궁금하시면 그거 배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9단원이 끝나고 10단원이 4개가 있어요. 10.1은 Finite Dimensional Analysis고요. 10.2는 Infinite Dimensional Analysis예요. 10.3은 약간 풀이의 해석 같은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10.4가 Weak Comparation이죠. 이 친구는 궁금하시면 PD를 들으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이 궁금하다. 해석학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시험 범위임으로 얘를 나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나씩 나갈 거예요. 얘는 아마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거 교수님 진도 보면서 3개 나갈 거고, 혹시라도 좀 진도가 덜 나갔다 싶으면은 한 주 뭐 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트리스 노름과 QR 팩토리제이션 할 건데, 메인은 매트리스 노름이고요. QR 팩토리제이션은 이거 설명을 아마 그 교수님께서 영어로 수업하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왜 이제 하는지인가 모르겠는데 영어로 하시나요? 영어로 하셔가지고 그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트리스 노름하고 QR 팩토리제이션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할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 앞쪽은 사실 이거 제 개인적인 기준이긴 한데 그냥 좀 직관적이에요, 내용들이. 근데 이쪽은 별로 직관적이지 않고, 특히 이 QR 팩토리제이션이 이거를 알고 들으면은 이것 때문에 이걸 보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로 보면은 아니 왜 똑같은 걸 두 번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왜 똑같은 게 왜 다른 방식으로 나오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매트리스 노름은 스프링만 인피몬 때문에 좀 자세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번 주에 제가 이거 오퍼레이터 카운트를 영상엔 빠졌는데 잘못 설명했어요.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가지고 이거를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서 카운트 세는 게 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시험에 안 나올 거긴 할 거거든요. 근데 세는 방법을 그냥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요. 얘를 그 가우스 속어서 쓰는 거, 그러니까 이 방식 있죠, 이 방식. 이렇게 이거를 뭐 어그먼티드 매트리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이거 까먹고 있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푸는 방식 있죠. 이 방식으로 풀면은 요만큼 계산을 해야 돼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저만큼 계산을 해야 하는데, LU 분해를 하면은 이게 합쳐서 n 스퀘어인가 나오거든요. 2n 스퀘어인가. 근데 제가 놓치고 있던 게 있었어요. 이 LU 분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제가 구해야 해요. 그것까지 고려하면 똑같아요, 이게. AX 이그 B를 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로 써서 푸는 것 자체가 사실 LU 분해를 만들어서 푸는 거랑 완전 똑같은 메커니즘이라서 시간 복잡도가 똑같이 나와요. 정확하게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도 책에서는 LU 분해가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정하기 전에 일단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대원 과제 문제에 있습니다. 선대원 때 여러분들 한번 하셨어요. 그게 답지가 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 이거 보일 때 그림을 그려서 해요. 왜냐면은 이 오퍼레이터 카운트 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알고리즘을 만드시면 돼요. 알고리즘을 만드시고
덧셈 몇 번 했는지, 곱셈 몇 번 했는지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갑니다. 먼저 K번까지 갔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원래 AX equal B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서 풀 건데, 가우스 소거법을 저희가 그냥 대략적으로 설계를 하면은 이쪽 행렬 기준으로 여기를 다 날려버리죠. 0으로 다 만들어줄 거예요. 이런 행위를 이제 컬럼별로 작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K 번째까지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행렬이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얘를 여기를 다 밑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과정이 K번째 스텝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작성해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먼저 멀티플라이어 하나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얘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i는 k 플러스 1부터 n까지 가죠. 그러면 이 멀티플라이어 계산을 하시는 거에서 n-k번의 나눗셈이 발생을 해요. 이거 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멀티플라이어를 구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하는 행위는 이걸 제가 i번째 로우라고 해볼게요. i번째 로우에 있는 여기 부분을 제거하는 행위를 k번째 행렬에 이 멀티플라이어를 곱해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알고리즘을 세워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k 플러스 1번째 성분은 k번째 성분에서 멀티플라이어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k번째 로우 벡터를 하나씩 빼주시면 돼요. 각각 성분들이에요. i는 k 플러스 1부터 n까지 가고요. 왜냐면은 여기는 어차피 제로가 될 거니까 계산해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제로가 돼요. 그 다음에 j는 k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1까지 가죠. 왜냐면은 얘네들도 그냥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같은 표현으로. 자, 그러면은 i번째 로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멀티플라이어 한번 하죠. 그 다음에 빼기를 한번 합니다. 그건 총 2번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i번째 로우에서만 n-k 플러스인가요? 플러스 1번을 해야 돼요. 이 행위를 i번째 로우에서만 요만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한 i가 K가 있죠. 그건 전체적으로 나오는 토탈 개수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얘는 여기서 나온 거고요. 이 친구가 여기 부분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걸 계산해 주시면은 아마 나오는 게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첫 번째 스텝에서 n-1번째 스텝까지 하셔야겠죠. 그쵸? n-1번째 스텝까지 하셔야겠죠. 근데 이때 이 친구가 k를 1부터 n-1까지 대입해 보시면은 순서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j로 치환을 할 거고요. 얘도 j로 치환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j가 1부터 n-1까지 갈 때 2배의 j 스퀘어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j인가요? 이건 좀 확신이 안 서네요. 3배의 j네요. 네, 3배의 j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 시그마 공식은 이런 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 배운 거기 때문에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나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뭐냐면은 A, B라는 이 어그먼트드 매트릭스를 이렇게 하면 어퍼 트라이앵글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퍼 트라이앵글로 행렬로 바뀌죠. C라는 행렬로 바꾼 그런 과정이 요만큼 계산을 해야 해요.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는 거는 그것도 뒤에서 살 건데 n 스퀘어가 아마 나올 겁니다. 네, n 스퀘어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바뀌나요? 그러면 모르겠네요.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한 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런 알고리즘들을 하나씩 세주시고 이거를 변수를 뭐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꾸는지 이것만 잘 세주시면 돼요. 사실 알고리즘 할 때 이거 맨 앞만 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그 최소한의 칼큘레이션이에요. 최소한의 오퍼레이션을 센 거고 실제로 이 부분을 좀 더 복잡하게 보면은 좀 더 많이 계산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3분의 2 n3승이 나올 거예요. 뒷부분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그먼티드 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구한 거고 이번에는 이 AX, B를 어떻게 풀 거냐면요. A를 LU 분해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LUX equal B라는 거를 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저희가 계산을 해둔 게 있죠. L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연습 문제에 있어요. 아마 이게 n제곱 마이너스 n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UX equal 이제 C를 풀어야겠죠? 맞나요? 네. 맞을 겁니다. 이걸 푸는 거는 이제 이걸 계산할 거예요. 이게 n제곱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적어 놨을 텐데 얘 계산할 때 적어놨네요. 아까 앞에서 계산했죠? 그거에서 조금씩만 바꿔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은 여기가 n번째까지만 봐요. LU분의 계산할 때는. 왜냐면 여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 준 거죠. 그것만큼 개수가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랑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은 그게 얘가 나와요. 또 똑같이. 그래서 얘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죠. 이거 제가 저번 주 푼 거는 대각성분이 1일 때거든요. 그래서 1일 때라서 여기를 생각 안 해도 됐어요. 근데 이제는 U니까 성분이 있겠죠. 그 부분을 하나 추가해 주셔가지고 계산해보면은 n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k번째 스텝에서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이게 곱셈에 n-k번 들어가고요. 뺄셈에 n-k번 들어가고 나눗셈이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번 앞에 것처럼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면요. LU분해랑 그 가우시안 그 엘리미네이션 쓰는 거랑 시간 복잡한 거 똑같은데 차이점이 저는 보통 AX equal B를 풀기보다는 AXI equal BI를 풉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동시에 풀어야 돼요. 여기서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될 표현이 여기 보면은 여기다 써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3분의 2 k n세제곱에 근사한다라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한 거냐면요. 얘는 행렬을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거 하나 풀고 이거 하나 풀고 이렇게 푼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푸냐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는 컴퓨터 입장으로 가셔야 돼요. 컴퓨터한테 알고리즘을 얘만 준 거예요. 하나짜리 구하는 방식만 줘놓고 그 걔를 그냥 그 포르푼 같은 거 쓰면은 K번 반복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짰을 때는 앞에서 구한 식에다가 K번만큼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3분의 2K N3승 정도 나와요. 그런데 LU분해를 쓰면은 LU분해를 구하는 거에서 그 3분의 2 N세제곱 정도가 나오고요. LU분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한 이 정도 계산을 한번 하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요만큼 필요해요. 왜냐면 한번 LUX 이퀄 BI를 풀 때 여기 X가 빠졌네요. LUX 이퀄 BI를 풀 때마다 EN제곱 마이너스 N번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한데 그 K번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K 곱하기 EN제곱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사적으로 요만큼의 시간 복잡도를 갖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당연히 그냥 가우스 소거법 알고리즘 하나 집어넣고 푸는 것보다는 LU분해 가능하면 LU분해 구해두고 거기다가 이 LU분해 푸는 알고리즘을 K번 돌리는 게 더 빠르겠죠? 그 얘기인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얘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알고리즘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그 이거에 대한 시간 복잡도는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이거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하다가 빡쳐가지고 그냥 지었거든요. 얘는 3분의 2 n세제곱 플러스 얘랑 좀 근사하게 나와요. 얘랑 또 달라요. 근데 거의 이거랑 근사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사실 이 알고리즘 자체가 LU분해 구하고 그 LU분해 알고리즘 쓰는 거랑 똑같아요. LUX 이퀄 B 푸는 거랑. 그래서 또 이렇게 풀면은 얘랑 또 근사해집니다. 같은 가우스 소거법을 쓰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알고리즘을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거를 왜 다 배우냐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LU분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배우는 거예요. 뭐 사실 여기 단원이 계속 컴퓨터와 관련이 좀 깊기 때문에 컴퓨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 수치 해석 때 혹시 들으실 일이 있다면은 수치 해석 수업에서 열심히 배우시면 됩니다. 물론 수치 해석은 증명을 잘 안 하긴 해요. 이게 오퍼레이터 카운트 저번 주에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제 노름으로 가기 전에 하나 하고 가죠. 제가 예전에 드린 것 중에 이 넘버 시스템 관련된 게 있을 거예요. 이 넘버 시스템은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 수업을 들으시더라도 특히 이거는 대수 쪽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수 쪽 정수론, 뭐 집합론 이런 수업 들으실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특히 대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가정을 합니다. 특히 해석학은 애초에 실수는 그냥 만들어버리죠. 애초에 그냥 이 성질을 만족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 그 수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상식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 각각의 수 체계들의 특징을 하나씩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수는 well ordering principle이라고 해가지고 수학에서 말하는 순서가 잘 정렬되어 있다는 거는 어떤 부분 집합을 가져와도 거기에 가장 작은 원소가 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때만 well ordering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수는 항상 작은 걸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well ordering principle이 만족하는 그러한 수체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정수는 이건 딱히 이름은 없는데 정수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클리드 알고리즘도 필요하고 디비전 알고리즘도 필요해요. 이건 정수론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대수의 입장에서는 어떤 A, B의 최대 공약수는
항상 AX이고 BY라는 어떤 적절한 정수에 대해서 이런 폼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항상 가능해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도 되게 좀 대수화에서 되게 초반에 많이 쓰는 성질이라서 알고 계시면 되게 좋고요. 이거 증명할 때 이 웰 오더링 프린시플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부터는 약간 해석학 쪽에서 많이 쓰이는 성질들이에요. 예를 들어 Q는 이러한 그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이 둘이 같지 않다면 제가 이걸 빠뜨렸어요. 이게 같지 않아야 돼요. 같지 않다면 둘 중 하나 크겠죠? 그러면 사이에 어떤 유리수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얘를 덴스하다라고 해요. 덴스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얼 넘버는 이거를 그 스프리머 액션을 만족한다라고 하는데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를 만족을 합니다. 이걸 뒤에 빠졌어요. 프로퍼티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게 뭐 논엠티 सब셋이 어퍼 바운드를 가지면은 스프리머를 갖는다. 그 다음에 논엠티 सब셋이 뭐 로어 바운드를 가지면 인피멈을 갖는다. 이게 뭐 왜 나온 거냐면은 어떤 수열의 극한 같은 걸 생각할 때 유리수는 안 되지만 그 유리수에 안 되는 거를 다 되게끔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집합이 뭐냐 라고 하는 게 리얼 넘버입니다. 수열의 극한 같은 걸 잘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수체계를 만족하는 그런 걸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리스트 오브 바운드 그 프로퍼티를 만족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컴플렉스는 아시죠? 모든 폴리노미얼 그들이 루트를 하나씩 가져요. 이거 증명은 대수적으로 힘들고요. 아마 제가 이거를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해석학식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보통 복수 해석에서 증명을 합니다. 혹은 뭐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요. 복수 해석에서 이제 그 복소 공간에서의 미분 얘기를 나오거든요. 걔를 홀로모픽하다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홀로모픽하면은 두 가지 성질이 따라와요. 어널리틱하고 스무스해요. 원래 어널리틱한 거랑 스무스한 거랑 별개거든요. 그런데 아마 한쪽이 한쪽을 포함할 거예요. 근데 이제 홀로모픽하면 이 둘이 같아요. 그래서 이 홀로모픽 성질을 이용해서 모든 폴리노미얼들이 루트를 가져야 한다라는 걸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들을 알고 계시면은 뭐 문제 풀 땐 도움 안 되고요. 개념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 이것저것 막 적어놨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이것만 좀 얘기할게요. 이거는 이제 집합론 쪽에서 들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오더는 그냥 순서 개념 그냥 실수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파셜 오더기 때문에 부분 집합 관계가 좀 낮긴 했네요. 아무튼 간에 맥시멀과 그레이티스트, 이거 라지스트라고도 해요. 이 그레이티스트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힌트는 맥시멀은 관사가 어가 붙었고요. 그레이티스트 리스트는요 관사가 더가 붙었어요. 이거 그냥 간단한 영어 지식이죠. 어가 붙으면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더가 붙으면 유일한 거죠. 그래서 맥시멀 엘리먼트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레이티스트 엘리먼트, 뭐 리스트 엘리먼트는 유일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요. 맥시멀 엘리먼트는 이런 느낌이에요. 나보다 큰 애는 없어. 나보다 큰 건 없어. 이런 느낌이고요. 그레이티스트는 내가 제일 커요. 내가 제일 커. 이 둘이 같아 보이는데 리니어 오더라는 그 시스템에서는 그냥 오더라고 보시면 돼요. 오더링이 있는 그런 집합에서는 이 둘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파셜리 오더면은 이게 두 원소가 있을 때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그레이티스트 엘리먼트는 내가 제일 커. 그러니까 나는 누구랑 비교를 다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가장 크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저 맥시멀 엘리먼트는 뭐 나랑 비교 못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일단 나랑 비교 가능하면 내가 제일 커요. 나보다 큰 애는 없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에서 맥시멀 엘리먼트랑 그레이티스트 엘리먼트 이 두 개를 좀 비교만 하실 줄 알면은 대수에서 이런 용어 나왔을 때 맥시멀은 유일하지 않을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라지스트 이런 거 나오면은 쟤는 유일하겠지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프리멈에 더가 붙은 이유는 리스트 오브 바운드라서 그래요. 리스트는 유일하죠. 그래서 되게 유일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관련돼서 뭐 이것저것 설명을 해놨고요. 저는 수프리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프리멈으로 바로 갈 겁니다. 이것도 사실 선대 원 때 하셨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몰랐으면은 이거 아마 과제 문제 아실 거예요. 그 2.8 12번 문제인데 시크릿 넘버 구하는 거 있죠. 시크릿 넘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크릿 넘버 구하는 테크닉이 이거 아셔야 손으로 계산 가능해요. 저는 참고로 이거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엑셀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찾는 거는 이렇게 찾는 걸 실제로 이렇게 찾아야 돼요. 실제 구하시려면은 굉장히 복잡하겠죠. 정수론 때는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정수론 때는. 그래서 정수론을 한번 수강하시면 되게 좋고요. 레이셔널 넘버는 필드 시오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혹은 이제 뭐 토폴로지나 이런 해석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선형대수에서는 그렇게 뭐 눈이 띌 게 없고요. 저희는 바로 수프리머 액션으로 가죠. 그래서 그 리얼 넘버는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를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논엠티 सब셋이 있으면 항상 논엠티 सब셋이 이거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논엠티 सब셋이 어퍼 바운드를 가지면은 리스트 어퍼 바운드가 존재를 해요. 이게 이제 수프리멈 액션이라고 부르고요. 실수는 이 성질을 만족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많이 쓰는 거는 데데킨트 컷이라고 하는 걸 많이 쓰고요. 이거 막 그거죠. 뭐 이렇게 순서상 두 개 잡아가지고 작은 것들과 큰 것들을 따로 모아놓죠. 그래서 이게 뭐 작은 것들은 점점 좁아지고 큰 것 반대였나요? 큰 것들은 점점 커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를 만족하도록 컷을 막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집합 하나하나를 실수에 대응시켜가지고 만드는 게 데데틴 컷이고요. 매트릭을 먼저 배우셨다면 매트릭의 컴플리션을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얘를 이제 코시가 아마 이렇게 접근했을 거예요. 코시라는 사람은 이제 코시 시퀀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코시 시퀀스를 컨버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공간을 유리수로부터 파생을 시켜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코시 시퀀스가 같은 어떤 그 감소하는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둘을 같게 보게 함으로써 컴플릿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컴플리션이에요. 그래서 코시 시퀀스가 컨버지하는 스페이스를 컴플릿이라고 부르는데, 그 매트릭 스페이스가 원래 컴플릿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걔를 강제로 컴플릿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만든 게 리얼 넘버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식 두 가지 궁금하시면은 위키피디아 찾아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진짜 궁금하다 하시면은 이 친구는 위상수학 제가 튜토리얼 영상 중에 올린 게 있어요. 어딘지 까먹었는데 매트릭 스페이스 관련된 거에서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이게 궁금하시다 집합론이나 해석학원을 해석학원 때도 안 다루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다루신다면 다루시니까 두 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리얼 넘버는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를 만족을 하고요. 연습한 몇 개만 좀 해볼게요. 다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린 건데, 이렇게 얘기하죠. 다루는 툴만 보면 간단해요, 되게. 그러니까 S를 숲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A가 뭐 수프리먼 갖는다고 해볼게요. 가정을. 가졌어요.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A라는 원소를 A에서 뽑았어요. 그러면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갖다 쓰시면 돼요. 이거 이제 수프리먼 다루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로, 만약에 U가 어퍼바운드예요. 그럼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식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S랑 T가 같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이러면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S가 A에 들어가면은 T가 S에 들어가 수프리멈 자체가 S에 들어가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걸 보이시면 돼요. 모든 어퍼 바운드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면서 T가 A에 들어간다를 보이시면 돼요. 만약에 T가 A에 들어간다면. 근데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수프리멈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보이시는 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보이셔야 되고요. T가 모든 어퍼 바운드보단 작다는 걸 먼저 보이시고 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T보다 작으면은 이게 어떤 C가 A에 존재해서 B랑 C랑 T 사이에 존재한다. 이거를 보이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석학이나 위상수학에서 되게 좀 많이 쓰는 거라서 그때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보통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어퍼 바운드인 거 보이고, 어퍼 바운드에 가장 작다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 보이고, 이런 느낌으로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만 한번 해보죠. n분의 1을 다 모아둔 거에 수프리멈은 1인데 인피멈은 0인 걸 보이래요. 그럼 일단 이 친구가 수프리멈 갖는다는 걸 먼저 보여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계식을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n분의 1은 2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어퍼바운드 존재한 거죠? 얘가 어퍼바운드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1인 걸 보여야 하니까 1을 집어넣어도 되네요. 만약에 A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어떤 M이 존재해서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걸 찾을 수가 있겠느냐 라는 걸 보이셔야겠죠?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A를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A는 어퍼바운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 1에 A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보다 작은 친구들은 어퍼바운드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1이 가장 작은 어퍼바운드인 거죠. 그래서 리스트 어퍼바운드다. 이런 느낌으로 서술을 해 나가시면 돼요. 반대로 인피멈을 보일 때도 마찬가지죠. 인피멈 보이려면은 로어 바운드 하나 찾으셔야 돼요. 일단 0이 주어졌으니까 0이 로어 바운드인 거는 이런 걸 만족하니까 로어 바운드인 거죠. 그래서 6가 로어 바운드인 거는 오케이고요. 이 친구가 라지스트 어퍼 바운드인 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B라는 친구가 0보다 크면은 이걸 만족하는 M이 존재를 하죠. 이게 이제 자연수랑 유리수의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성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마 아르키메데스 원리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부력이죠. 아르키메데스 정리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 쓰시면은 n분의 1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B는 로어 바운드가 아니다.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긴 되게 정답은 직관적으로 찾는 거고 혹은 주어지고요. 그게 실제로 되는지 보이는 거는 로지컬하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퍼 바운드인 건 두 가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슈프리머인 거는 어퍼 바운드이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작다. 이 두 가지를 보이시면 돼요. 제일 작다라는 거 보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보다 작으면 안 된다를 보이시거나 같은 말이죠. 그거 보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러 가지 성질들도 한번 해보시면 수프리먼 다루는 거 연습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아마 시험에 안 나오긴 할 거예요. 수프리먼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해석학에서 아마 수프리먼하고 인피멈은 무한대를 가정을 할 거예요. 무한대를 포함하는
클로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친구를 다루죠 보통. 왜냐면은 이게 빠지면은 얘기가 좀 귀찮아져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항상 인피언과 항상 수프리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계식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도 빠졌네요. 노넴티어야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프리머를 한번 봤으니까 매트리스 노름을 가보죠. 네, 가봅시다. 일단 매트리스 노름은 기본적으로 노름이에요. 매트리스 노름은 태생은 노름입니다. 태생은 노름인데, 왜냐 어떤 센스냐면은 어떤 매트리스는 아래 n스퀘어의 공간의 벡터로 바라볼 수 있죠. 이러한 센스에서 이 친구는 노름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만족을 해야 해요. 그런데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구조가 있죠. 거기 곱하기 구조에 대해서도 트라이앵글러 이니퀄리티가 만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해석학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요. 해석학은 항상 어떤 그 엡실론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바운드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어떤 어퍼 바운드들. 그래서 해석학을 좀 깊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퀄로 다루는 게 아니라 계속 이니퀄리티로 조금씩 그 아주 슬라이트하게 좀 키워 나가요. 숫자들을. 그렇게 나가서 그럼에도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해석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니퀄리티가 만족을 해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트리스 노름은 기본적으로 노름인데 이러한 조건까지 만족하는 그러한 노름이다 라는 게 매트리스 노름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 대수 쪽이나 정수론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또 다른 노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수 나중에 뭐 보실 테니까 그건 좀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노름이란 정의는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벡터 스페이스 노름을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매트리스 노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리스 노름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매트리스 자체는 하나의 오퍼레이션에 대응이 되죠. 그래서 그 오퍼레이터의 사이즈를 측정하는 도구예요. 근데 이 도구를 잘 정의를 하려면은 여기 나오는 프로비니우스 스타일로는 안 되고요. 오퍼레이션의 크기를 측정하려면은 뒤에 나오는 그 인듀스드 노름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네, 일단 이 매트리스 노름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노름이 실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프로비니우스 노름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저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일단 뭐 이거에 대해 논의하는 거는 되게 좋은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비니우스 노름은 기본적으로 투 노름을 기반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번에 한번 제가 했었죠. SVD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하시면 되고요. 이거 간략하게 정의를 한번 적고 가볼게요. 이 친구는 계산해보면은 이건데 얘가 지금 이거인 걸 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시그마 J부터만 보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의 투 노름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비니우스 노름은 투 노름으로 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좀 더 분석해보면은 얘는 위에 거에 의해서 이걸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기 왜 만족했었죠? 여기 넘어가는 거는 까먹었네요. 아마 계산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바뀌죠. 이거는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저번 주에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쓰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고 이제 얘는 다시 이거니까 뭐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가 만족을 한다. 이 부분이 좀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이거 아마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그래서 이게 프로비니우스 노름은 매트리스 노름이 된다. 그리고 이 프로비니우스 노름의 특징은 이런 거. 지금 얘는
RM의 벡터라서 투노름 정의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얘는 이제 매트리스 노름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RN의 노름이에요. 지금 RM이든 RN이든 싹 다 투노름을 주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만족을 한더라. 그 다음에 얘도 만족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것들을 왜 정의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에필론 데이터 논법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사실상 그 델타 찾을 때 어떤 엡실론의 적절한 숫자들을 막 붙여주잖아요. 그 역할을 해요. 얘가 델타 이퀄 이렇게 쓸 때 이 친구들이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매트릭스들이 컨티뉴스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미분 정의도 할 수 있어요. 전에 저희가 그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할 때 미분 정의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 정의대로 하면은 AX의 미분은 그냥 A가 나와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떤 그 AX 이거 미분하면 A 나오듯이 그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돼요. 노름이라는 걸 정의하면. 정확히는 이 친구는 노름보다 매트릭이 더 중요한 건데 매트릭 성질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노름이 있으면은 매트릭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돼 가지고 뭐 컨티뉴이티를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10장에서 컨티뉴이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컨버런스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비니언스 노름을 본 거고요. 이제부터 저희는 다른 접근 방식을 갈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듀스드 노름입니다. 인듀스드 노름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크기가 1짜리 벡터, 유닛 벡터들에 대해서 AX라고 하면 얘는 지금 RM에서 정의된 어떤 노름인 거예요. 뭐 어떤 노름인지 몰라요. 뭐 2 노름일 수도 있고요. P 노름일 수도 있고요. 뭐 별의별 노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거든 주어졌다고 하면은 모든 n에 대해서 각각의 적절한 노름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걔를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이 친구 자체가 매트릭스 노름이 된다. 근데 그게 인듀스 된 거라서 인듀스드 매트릭스 노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프로비니언스 노름하고는 좀 다른 성질, 같은 원리긴 한데 조금 성질이 바뀌어요. 실제로 뒤에 제가 몇 개 계산하는 게 있는데 다른 결과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데피니션을 매트리스 노름이라고 해서 매트리스 노름인 거지 아직 매트리스 노름인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걔를 증명하기 위해 나오는 것들이 앞으로 나오는 정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씩 정리를 확인해 볼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매트리스 노름이 노름인 거를 보일 겁니다. 일단 R, M by N에서 보일 건데 이 친구 정리 증명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M by M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M by N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이도록 해볼게요. 그 노름인 거 보이려면 세 가지 보여야 하죠. 일단 얘는 노 프라브럼이죠.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전부 이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죠. 이걸 만족하니까 맨 아까 엔딩만 가져오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포지티브 데피닛이 그 성질을 하느냐 얘를 보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잘 빠져나오는지도 보이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가 만족을 하는지를 보셔야 해요. 이걸 보이기 위해서 한번 하나씩 가보죠. 먼저 A가 제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X는 항상 제로죠. 제가 X를 이제 노멀라이즈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A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일단 A라는 노름도 어퍼 바운드가 0인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을 하는데 얘 아까 보였죠. 그래서 노름이 제로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거면은 AX의 노름을 씌운 것도 이걸 만족을 해야 하죠. 왜냐면은 이 친구는 여기 집합에 들어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를 만족을 해야 하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니까 이게 제로라는 거죠. 따라서 AX가 제로다. 그러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이거인 거죠. 혹은 X에 뭐 E1부터 EN까지 대입한다 이렇게 가져도 돼요. 그럼 나오는 게 A가 제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대핑하네요. 두 번째로 이제부터 이거 좀 익숙해 주셔야 될 게 이런 거 나올 때 정의대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의 정의가 뭐였냐면요. 이거죠. 크기가 1인 거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거. 그런데 얘는 이미 노름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 가운데 친구는.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은 수프리멈에서 상수는 나올 수가 있어요. 있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확신이 안 드네요. 이게 된다라고 하면 끝난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니까 저는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까 위에 뜻이 노름이에요. 얘는 이미 노름인 걸 알고 있는 상태라서 분리가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노름의 정의에 의해서 매트리스 노름의 정의에 의해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하겠죠. 그 이제 반대로 AX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알파가 0일 때는 볼 필요 없죠. 그래서 0이 아니라 가정해놓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다시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얘를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니까 이퀄인 거죠. 그래서 부등식을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이퀄을 한 번에 보이시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 두 번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스칼라 나온다는 거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는 되게 간단해요. 이게 노름이라서 그냥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의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 친구가 얘들의 어퍼 바운드라서 x를 빼도 성립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노름인 거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이 테크닉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노름인 걸 증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매트리스 노름에서 노름까지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매트리스 노름 곱하기에 대해서 분리된다라는 거는 현재 정의로는 좀 보이기 힘들죠. 그래서 새로운 도구들을 만들 건데 그 전에 먼저 얘를 앞에서는 사이즈 1인 것만 봤는데 사실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1이죠. 그래서 같은 정의예요 얘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일종의 그거죠. x의 크기랑 ax 크기의 레이쇼의 맥시멈 값을 본 거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저는 얘를 어떻게 보통 인식을 하냐면요. 어떤 매트릭스라는 걸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크기를 밖에서부터 좁혀 나가는 거예요. 맞나요? 안쪽에서부터 넓혀가는 거예요. 안쪽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재는 게 이 수프리멈 정의 방식이에요. 수프리멈은 어퍼 바운드니까
안에서부터 조금씩 커져 나간 느낌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수프리머 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이면 얘를 바로 보일 수 있죠. 왜냐면은 이거죠. 그래서 넘기면 이게 나와요. 아까 프로비니스 노름에서 비슷한 게 나왔었죠. 그때는 이게 투 노름, 프로비니스 노름, 투 노름이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더라 라는 걸 보인 거고요. 갑자기 새로운 인듀스드 매트리스 노름을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에 대한 인피머를 보는데 바뀌는 게 얘가 바뀌어요. 아까는 이거였죠. 이 친구를 보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매트리스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밖에서부터 조금씩 좁혀오는 거예요. 이 밖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m들에 대응되는 숫자들이고 이게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그런 수치, 그게 바로 이 m이다 라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보이면은 이게 바로 나와 버려요. 왜 나오는지는 까먹었지만 나옵니다. 나오겠죠. 네. 아마 이거겠죠. 하지 맙시다. 괜히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보일 건데 이렇게 보죠. 먼저 아까 썼던 거 그대로 일단 이 친구가 만약에 어퍼 바운드 중에 하나라면은 그 말이 이거를 만족을 한다는 소리죠. 얘를 이게 if and only if 조건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A라는 게 infimum of M 어쩌고저쩌고 이걸 만족한다. 왜냐면 이제 얘를 만족하는 그런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만족한다 라는 걸 보이게 된 거고요. 보였나요? 이상하게 썼죠? 얘죠. 네, 이걸 보인 거고요. 네, 반대로 같은 논리에 의해서 얘를 만족을 하니까 이거 자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다라는 거를 보이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 들어가 있으니까 얘보다 작은 거는 절대 어퍼바운드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인피멈일 수가 없죠. 뭐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인듀스드 매트리스 노름하고 똑같은 데피니션이에요. 그럼 이제 얘를 보이면은 이걸 볼 수 있대요. 제가 이거 까먹고 안 적어놨는데 어떻게 유도하는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보이면은 얘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뭐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왜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인 경우에는 어떤 노름을 가져와도 컨티뉴이티랑 컨버전스 센스가 똑같아요. 어떤 노름을 가져와도 그게 10.1에서 배우는 주 내용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배우실 텐데 피노름이 있어요. 피노름. 이렇게 정의되죠. 이게 P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노름이 돼요. 뭐 실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정의된 친구들이 다 같은 컨버전스 센스를 가져오거든요. 그럼 엡실론 델타 노법을 쓸 때 유닛볼을 가져오는 게 편할 때가 있고 유닛 스퀘어를 가져올 때 편할 때가 있고 뭐 유닛 이건 뭐라 부르죠? 뭐 다이아몬드? 가져올 때가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한 거 갖다 쓰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거라서
뭐 그냥 되는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될 것들은 이제 수프림을 어떻게 다루는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400번에서는 이 원 노름하고 이렇게 정의된 거, 이렇게 정의된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 친구는 이거예요. 지금 i가 바뀌고 있죠. 그러면은 얘는 컬럼 단위로 측정한 거네요. 맞나요? 맞죠? 1j, 2j, mj에 대해서 이 친구들의 이 친구들을 벡터로 봤을 때의 원 노름 중에서 가장 큰 컬럼을 크기를 노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일단 저는 데피니션대로 이걸 가정하고요. AX를 직접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이제 i번째 성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AX의 원 노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들이 성분인 거죠. 이거에 앱솔루트 밸류 취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피니션상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앱솔루트 밸류는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가 작동을 하죠. 그래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곱하기는 분리가 되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잘 보시면은 J가 변화하고 있죠. 시그마 순서를 바꿔줄 거예요. 뭐 시그마 순서 바꿔주는 건 통째로 바꾸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정확히는 I랑 J가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요만큼만 I가 변하고 있고 그 수치 더한 거에 J를 곱한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의 맥시멈을 가져올 수 있죠? 저 친구의 맥시멈 되는 걸 K라고 정할게요. 이렇게 적고 보니까 얘는 J가 없습니다. 컨스탄트예요. 그럼 나올 수 있죠. 그런데 xi들을 서메이션 한 건 1이에요. 따라서 이게 된다. 바꿔 말하면은 이 친구는 얘의 어퍼 바운드입니다. 그걸 먼저 보인 거예요. 이제 한 방향 보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이걸 보였어요. 이걸 보였습니다. 이제 얘를 보여야 돼요. 얘를 보일 때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요. 이 친구가 보죠. x 대신에 이제 이게 맥시멈이 되는 k예요. 이 k를 작동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정의대로 접근해 보면요, 이게 나와 버려요. 이게 나옵니다. 이 부분 데피니션 적은 거고요. 이 친구는 이제 매트리스 노름 정의에 의해서 이게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은 아까 이거 보였으니까 이 둘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둘이 같다
라는 식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부등식 2번 쓰셔야 돼요.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네, 없으면은 넘어가도록 하죠. 저도 여기 이거 다루는 거 별로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어설픈데 뭐 연습해 보시면 돼요. 논리만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인피니트 노름일 때 그 친구는 이번에는 얘는 이거예요. 얘는 로우 벡터들을 더한 거예요. 로우 벡터들의 앱솔루트 밸류들의 합의 맥시멈이 인피니트 노름이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면 됩니다. 먼저 인피니트 노름에서 1이라고 하는 거는 xi들의 맥시멈이 1이라는 소리죠. 자, 그 상태에서 똑같이 접근을 할 거예요. 얘를 계산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이 맥시멈을 만드는 거를 제가 K라고 적어 볼게요. 얘를 맥시멈을 인듀스하는 그 I를 K라고 적으면은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이 상태에서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를 써주시면은 시그마가 밖으로 나오죠? 한번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XJ들이 전부 1번을 잡거나 같아요. 그럼 더 키울 수 있죠. 그래서 키울 만큼 키운 겁니다. 키울 만큼 키우면 나오는 게 AKJ죠. 그래서 얘가 나온 거예요. 한쪽 방향 보인 거죠. 그 반대 방향은 반대 방향 보일 때는 약간 좀 테크닉을 쓰셔야 되는데 제가 SJ라고 하는 거를 사인에 AIJ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이 사인이라는 소리는 이제 AIJ가 플러스면 1이고 네, 아니면 0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SJ에 SIJ를 곱하면은 앱솔루트 밸류 AIJ가 돼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A에다가 얘를 한번 곱해 보세요. 곱해 보시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i번째에다가 i번째에 대한 성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게 얘를 의미하죠. 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친구는 이 집합의 어퍼 바운드란 소리죠. 그러면은 맥시멈을 취해줘도 이게 유지가 되겠죠. 근데 앞에서 이걸 보였죠. 그래서 둘은 같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숫자 갖고 노는 거라서 조금씩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특징 있는 노름에 대해서 인듀스 노름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정리가 igen 밸류랑 연관을 지어요. 근데 얘는 이제 to 노름하고 연관을 짓습니다. to 노름에 대해서는 igen 밸류 시메트릭 하면 이제 igen 밸류 igen 벡터 개수가 디멘션 개수랑 똑같죠. 이 n 개수랑 똑같죠. 그걸 써가지고 AX의 노름을 측정해보면은 얘가 나와요.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얘를 먼저 보이셔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거 갖다 쓰면 되거든요. 이거 직접 계산해 보시면 돼요. 오소노멀 그 아이젠 밸류들로 잡아서 심의 그 스펙트럴 디컴포즈를 하셔서 나오는 그 x를 잡으셔가지고 얘 계산해 보시면은 이러한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얘를 보는 거죠. 그 람다 1이 가장 크다고 해주니까 람다 i를 전부 람다 1을 다 대입해 주시면은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요. 람다 n이 제일 같이 작다고 했으니까 람다 n 대입해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얘는 뭐 그냥 당연 계산이고요. 얘를 알고 있다면은 얘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to 노름이면은 싱귤러 밸류가 매트리스 노름을 인듀스를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수치에서 내용을 잠깐 언급만 하고 할게요. 하기 전에 제가 추가한 엑서사이즈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해석학에서 그 인버스 펑션 티오리엄 쓸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보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냥 해보시면은 나옵니다. A가 인젝티브인 것만 B가 인젝티브인 거 보이면 끝나요. 왜냐하면 디멘션이 지금 n/n이기 때문에 인젝티브만 아이소모피즘이죠. 그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0이면은 S가 0이다를 보이고 싶은 건데 해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아이덴티티의 프로비니언스 노름 계산해보시면 루트 n이 나와요. 스퀘어 루트 n이 나와요. 그런데 인듀스드 노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듀스드 노름. 인듀스드 노름 생각해보시면은 이게 프리멈 IX들의 노름이죠. 근데 이게 그냥 X죠. 그럼 1인 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1이에요. 뭔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책에 없긴 한데 제 추측으로는 프로베니언스 노름은 어떤 다른 노름의 인듀스드 노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듀스 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 잘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를 믿지 마시고 느낌이 그렇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한편 이건 주의하셔야 될 게 디터미넌트는 이게 순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매트리스 노름은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노름을 계산해봤어요. 투노름은 아까 앞에서 그 싱귤러 밸류 중에 가장 큰 값이 노름이 된다고 했죠. 얘가 싱귤러 밸류예요. 그래서 A에 대한 노름은 2인데 인버스에 대한 노름은 1이에요. 그다음 프로비너스 노름으로 봐도 A에 대한 노름은 스퀘어 루트 5고요. 인버스에 대한 노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알 수 있죠. 이게 왜 나온 거냐면요. 이거 증명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디터미넌트는 곱하기가 쪼개지죠. 그래서 된 겁니다. 반면에 노름은 이니퀄리티로 쪼개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퀄리티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진도 안 나가는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요. 컨디션 넘버라는 걸 정의를 해요. 이 컨디션 넘버는 수치 해석 때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전 이 표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가 AX = B를 푼다라고 하는 행위는 사실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행위랑 똑같아요. 원리적으로. 근데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항상 에러가 발생을 하죠. 이게 순서를 보면은 일단 저희는 AX = B를 풀고 싶은데 이 AX = B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를 인풋하면서 에러가 발생을 해요. 행렬이 좀 바뀌고요. B도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얘도 심지어 X로 나오는 게 아니라 X 틸다로 나와요.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과정에서도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에러가 두 번 발생하죠. 그래서 얘를 앞에 걸 아마 트렁케이션 에러인가 그렇게 부르고 두 번째를 컴퓨테이션 에러 부를 거예요. 이 둘은 동시에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이 솔루션이 정확히 저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계산해보면은 한 요 정도 반경, 엡실론 반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솔루션이 분포하는 공간이 한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엡실론 반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컨디션 넘버가 좋을 때예요. 컨디션 넘버 좋다는 소리는 컨디션 넘버가 그러니까 아마 이게 1보다는 클 텐데 항상 1보다는 클 텐데 그쵸? 왜냐면은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1보다는 항상 큰데 1에 가까울수록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1에 가까울수록 컨디션이 좋은 건데 컨디션이 나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얘를 푸는 거예요. 여기 교점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엡실론 반경을 똑같이 취해도요.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넓게 분포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찾은 솔루션이 여기쯤에 있다. 왼쪽에서. 문제 없죠? 근데 여기쯤에 있다. 오른쪽에서.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좀 차이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컨디션 넘버예요. 그래서 컨디션 넘버가 좋으면은 이게 이제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도 값이 잘 나오고요. 컨디션 넘버가 나쁘면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때 좀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거 배우는 게 수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 넘버를 정의하기 위해서 매트리스 노름을 앞에서 정의한 것 뿐이에요. 저희는 이거를 안 쓰죠. 이때 말고는. 그냥 10점을 가서 쓸 거예요. 여기까지가 매트리스 노름 내용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내용에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게 뭐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이제 기출을 봐야 돼서 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 기억에 안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수프림원 다루는 거 연습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증명들 다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9.4.1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고 가겠습니다. 뭐 스펙트럴 레디우스라는 거를 아이젠 밸류, 애솔루트 밸류 중에서 가장 큰 걸로 잡재요. 일단 맥시멈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이젠 밸류는 파이나이트 개밖에 없죠. 파이나이트 개에 대해서는 맥시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람다 x를 x가 1이면서 로 a가 람다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아이젠 페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일단 이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데피니션 쭉 따라온 거죠. 그런데 이제 매트리스 노름 정의에 의해서 얘를 만족을 해야 하고요. 그럼 끝났죠. 만족을 하네요. 그래서 이게 된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그냥 단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트랜스포즈에 대한 to 노름 제가 잘못 준비해왔네요. 잘못 계산했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보자. 제가 이거 프로베니어스 노름인 줄 알고 잘못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얘를 가정하죠.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 X를 보면 되는데 이거 간단하죠? 얘는 간단한가요? 갑자기 확 막히네요.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향을 보이고 싶은데요.
어, 어, 잠시만요. 이게 좀 당황스럽네요. 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음, 앞에서 이거 성립하는 거 보였거든요. 이게 프로비니우스 노름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거는 보였어요. 그런데 프로비니우스 노름은 계산해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다 적을게요. 프로비니우스 노름은 i j에 대해서 트랜스포즈의 i j를 계산하는 건데, 얘는 트랜스포즈 정의에 의해서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죠. 그러면서 시그마 순서까지 바꿔주신다면은 그냥 a에 대한 프로빈스 노름하고 똑같아져요. 그럼 이거니까 이게 그냥 이거인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게 나오고요. 그거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얘를 이용하면은 반대방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둘이 같다. 바꿔 말하면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이게 투 노름이 아니면 다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앞에서 원 노름은 컬럼 백 컬럼끼리 더한 거에 대한 것들의 맥시멈이었죠. 그런데 인빔의 노름에 대해서는 로우 벡터들에 대한 사이즈의 맥시멈이었어요. 이거 잘 보시면은 A에 대한 트랜스포즈에 대한 원 노름은 A에 대한 인피닛 노름이에요. 이게 프리의 변환입니다. 프리에가 포리에죠. 포리에. 프리의 변환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프라임 코프라임인가 그 부른 용어가 있거든요. 프라임 페어가 있어요. 얘를 만족하는 P랑 Q를 그 어떤 페어를 부르는 게 있는데, 이 친구들의 해석학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실해석에서. 지금 보시면은 P가 1이면은 Q가 인피니시예요. 그다음에 P가 2면은 Q가 2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A의 트랜스포즈에 대한 P 노름은 A에 대한 Q 노름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헬더랑 관련이 있습니다. 뭐 해석학 들으시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실해석 들으시면은. 그래서 이게 나름 재밌는 어떤 그게 있어요. 그래서 프리의 변환이 의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프라임 페어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것 때문에 프리의 변환은 well defined 되는데, 저거를 이제 좀 제너럴하게 바꾸면은 페어가 달라지면은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프리의 변환은 인버스 변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꾸면 인버스 변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희 영상 중에 그 HAL 있죠. 저희 가장 먼저 대학원 간 친구가 강의해주는 그 강의가 그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매트리스 노름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없으면 QR로 갑시다. 이 QR은 간단해요.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이제
실제 어떤 현실에서 리니어 시스템을 푼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플랭크가 가정이에요. 플랭크를 가정하고 무언가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오버 디터미넌드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 플랭크인 경우에는 사실 바꿔 말하면은 컬럼 벡터들이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얘를 한번 그람 슈미트를 작동시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작동을 시켜 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그람 슈미트를 작동을 한 건데 얘를 그러면은 새로운 베이시스를 가져온 거잖아요. Q1부터 QN이라고 하는 아직 베이시스는 아니죠. 오소 노멀한 셋을 하나 구한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RM에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풀로 확장을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A1부터 AN도 어차피 벡터니까 이 친구들을 이 QI들을 이용해서 잘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잘 표현해보니까 그게 이렇게 나와요. 이거 하나 보시면은 자, 그람 슈미트를 J번째 작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QJ라고 하는 거는 스몰 QJ를 노멀라이즈 시킨 건데 QJ라고 하는 거는 AJ에서 i가 1부터 j-1까지 갈 때 aj.qjq 잠시만요. i가 맞고 여기가 i네요. 이거거든요. 얘를 잘 계산해 보시면은 aj라고 하는 거는 aj.q1에 aj.qj-1 플러스 qj 노름의 qj라고 하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얘를 매트리스 폼으로 써보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진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지금 이 친구는 인버터블 하죠. 인버터블한 어떤 스퀘어 매트리스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재미가 없고 이 친구를 아까 논리대로 확장을 시킬 거예요. 확장을 시켜 보니까 수가 된 어떤 매트리스들이 있겠죠. 걔를 Q0 tilda라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한 친구를 Q라고 보고 오소 노멀하게 확장한 친구. 그 다음에 R은 뭐 밑에 그냥 제로만 추가해주면 돼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영향을 안 끼쳐야 돼요. 그렇게 해보니까 QR은 실질적으로 Q0, R0인데 그게 A였죠. 그래서 A가 QR 팩토리제이션을 할 수 있더라. 그런데 Q가 오소고널한,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오소고널한 거니까 각각의 컬럼 벡터들은 오소노멀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AX equal B를 빠르게 풀 수 있겠죠. 뭐 스퀘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 대해서도 실제 계산해보면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얘를 푼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인버터블 하죠. 항상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이 QR 팩토리제이션 하는 이유는 이런 걸 좀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QR 팩토리제이션의 존재성을 보인 거고요. 실제로 이거를 Q를 이렇게 계산하면요,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쓰지 않고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쓸 거예요. 이것까지 이제 존재성을 보인 거고요. 실제 계산은 하우스홀더로 할 거예요. 이 하우스홀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한번 계산 직접 해보시면 아실 텐데 진짜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우스 홀더를 이용해서 QR 팩토리제이션 할 건데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요. 얘를 주목해 보세요. QR 팩토리제이션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요. Q 트랜스포즈의 AI를 대입해 보면은, 그냥 계산해 보면은, 그게 뭐였죠 이게? 순서를 까먹었네요. 잠시만요. 네, 이거죠. I, E1, I2, I2 맞나요 이게? 맞죠? 쭉 가서 RII의 EI죠. 이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그러면은 A1을 대입하면은 그게 바로 R11E1이잖아요. 이거를 A의 베이시스로 쓴 Rn 공간을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쓴 Rm 공간에 대응시키는 Q 트랜스포즈라는 리니어 맵으로 바라보자라는 게 하우스 홀더입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볼 거예요. 가장 먼저 저희는 이미 이 친구가 오소고널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오소고널 매트리스 중에 이러한 효과를 그러니까 하나만 저격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변했어요. 변했겠죠? 아무튼 간에 오소고널 매트리스 중에서 일단 A1 첫 번째 컬럼 벡터만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오소고널 매트리스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을까? 얘를 관찰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소고널 매트리스에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게 바로 노름을 유지하는 성질이다 라는 거죠. 이제 보세요. 만약에 어떤 U라고 하는 매트리스가 오소고널 매트리스인데 UV가 알파 2원이라는 걸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오소고널 매트리스는 노름을 유지하니까 UV의 노름은 그냥 V랑 똑같아야 하고요. 이게 얘에 대해서 보면 그냥 알파 00000니까 그냥 앱솔루트 밸류겠죠. 따라서 알파라고 하는 거는 V라는 크기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 저희가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는 그 무언가겠구나. 그럼 반대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잘 잡아서 어떠한 오소고널 매트리스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Q U에다가 A1 앞으로 이제 A1은 V라 쓰겠죠. V라 쓰죠. V를 보내봤더니 알파 2원이 되는 어떤 매트리스를 저희가 잡았어요. 그럼 걔를 이용해서 QR 팩토리제이션을 복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하우스 홀더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다음 거 살펴보죠. 뜬금없이 이런 게 막 나와요. 되게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딱 하나입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이 그림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야 공식을 유도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원리는 살펴볼게요. 이제 저희는 그러한 U를 잡고 싶어요. U 어떤 U냐면은 U의 V를 취하면은 알파 2원이 되게끔 하는, 근데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나중에 신경 쓸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아무거나 아무튼 둘 중 어떤 적절한 무언가를 만족하는 그러한 알파를 만족하는 이러한 U라는 매트리스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면 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X라는 벡터를 일단 알파는 저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주어졌다고 해놓고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해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저게 제로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V가 2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알파를 1로 잡아요. 그러면은 X는 2원 빼기 2원이니까 제로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이때는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 없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논제로 벡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수치 해석적으로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파 x를 이렇게 잡습니다. 얘가 x를 논제로 벡터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펄프 스페이스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때 일단 u1을 노멀라이즈 시킨 거로 생각하고 u2부터 um을 펄프 스페이스에 대한 오소 노멀 베이시스로 가져올 거예요. 잡아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UI를 가지고 매트리스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이거 저희 과제 문제 몇 번 풀어봤죠? 이 친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의 어떤 기하학적인 설명이 뭐냐면은 펄프 스페이스에 대한 리플렉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저번에 얘기할 때 리플렉션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온 거죠. 이게 펄프 스페이스에 대한 리플렉션을 의미하는 매트리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칭적인 함수를 구하는 것, 대칭시키는 함수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트라이 패트리제이션 할 수 있더라. 근데 이게 되게, 제가 이거 코드 짜본 적 있거든요. 진짜 간단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왜 이걸 하느냐에 대해서 앞에 그람 슈미트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알고리즘을 짜면요, 되게 엄청 오래 걸려요. 사이즈가 커질수록. 근데 하우스 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n번만 반복하면 돼요. n번만, n번. 이러한 과정 찾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뭐죠? x 찾고요. 그럼 끝난 거예요. x 찾으면은 그 자체로 사실상 찾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x를 잡으면은 u를 구한 거고, 얘 계산하는 거 간단하죠? 진짜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알고리즘적으로 되게 짧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덜 발생해요. 왜냐면 빼기랑 나누기를 덜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오리컬하게 이렇게 잡았을 때 진짜 이거 만족할 것이냐, 그걸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펄프 스페이스 중에 어떤 y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y라는 벡터는 v라는 벡터가 이렇게 써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알파 2원이라는 벡터가 이렇게 써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y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uy는 y고 uv는 알파 2원이다. 이거 만족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별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기 상황인데, 지금 v가 기분이고요. 저희가 알파 2원을 그냥 새로 디파인 한 건, 이건 그냥 나오죠. 자동으로 나왔어요. 그랬을 때 x하는 벡터를 이렇게 가는 벡터로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출발점이 원점이어야 하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y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y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당연히 존재해야겠죠. 그 다음에 요만큼이 2분의 1 x니까 y로 갔다가 2분의 1x 더하면은 맞죠? 알파 2와. 그 다음에 y로 갔다가 v만큼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분의 1x로 간 거죠. 그럼 v가 맞죠? 그래서 이러한 걸 만족하는 y가 존재할 것이냐, 그것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존재하니까 이걸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uy가 y인 이유는 y가 지금 펄프 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뭐였죠? 네. 펄프 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y를 u2부터 um으로 풀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전에도 살펴봤듯이 ui 하면은 ui가 나옵니다. 이거 2부터는. 그 다음에 u1만 마이너스 u1이 나와요. 그래서 리플렉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이 u1인 거죠. 얘는 이 u라는 매트리스를 취해주면은 리플렉션 하는 겁니다. u1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벡터들은 그대로 여기로 놔두는. 그래서 이 친구가 리플렉션 매트리스다. 그래서 얘를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건데, 일단 이 y가 존재하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제를 먼저 보면요, 이게 되게 간단해요. 이거 y를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동으로 v가 y-2분의 1x가 되고요.
y 플러스 2분의 1x를 계산해보시면은 그냥 알파 2원이 나와요. 이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 그냥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는 y가 이제 꼬리, y가 펄프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걸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보이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얘 실제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펄프 스페이스가 x의 펄프 스페이스라고 했기 때문에 얘 내력한 게 0인 걸 보이면 되는 거죠. 쭉 계산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쓸게요. 이거고요. 또 전개를 쭉 하면 이렇게 또 바뀌어요. x에 또 대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쭉 전개 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v.v 플러스 2분의 1 v.v. 그래서 재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펄프 스페이스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y가 존재한다. 그럼 그 y를 기준으로 리플렉션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 이 U라고 하는 건 잘 정의가 돼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QR 팩토리제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면은 인덕션을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덕션을 쓰는데 네. 그래서 이제 V를 그냥 A1을 잡고 U를 추가한 다음에 노멀라이즈 시키고요. U가 아니죠. 오타 났네요. V죠. 근데 그 V는 얘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V를 잡은 건가요? 뭐가 좀 이상한데. 맞죠? 여기까지 맞죠? 네. U가 맞죠. 제가 또 헷갈릴 뻔했네요. 네. V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으신 다음에 걔를 노멀라이즈 시킨 게 U죠.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이때 알파 1을 사인 V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처럼 2원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V가. 그러면은 X라고 하는 거는 2원 빼기 2원이거나 마이너스 2원 빼기 마이너스 2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게 안 되도록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시오리컬하게 이런 거고요. 좀 더 가보면은 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번 주에도 얘기했었는데,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키면은 뺄셈을 계산할 때도 에러가 발생해요. 놀랍게도. 덧셈뿐만 아니라. 그래서 뺄셈을, 그러니까 빼는 행위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는 것까지 괜찮은데, 빼는 행위에 대해서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빼기를 최대한 지양해야 돼요. 그게 이 친구가 그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한번 몇 번 계산해 보시면은 저 친구가 마이너스 사인으로 해 주셔야 그게 됩니다. 근데 저게 사인 V가 이게 아마 이걸 거예요. 첫 번째 성분에 대한 걸 거예요. 이거 좀 제가 체크를 나중에 좀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 주시면은 뺄셈이 덜 발생해요. 그래서 에러가 더 그러니까 컴퓨터적 수치 해석 쪽으로 에러가 더 발생하겠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수학과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림으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걸 택하거나 이걸 택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S가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에요. 이게 S가 되고 여기가 이제 X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0이 안 되게만 만드시면 돼요. X라고 하는 벡터가 0이 안 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Q1을 하우스홀더로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산해보면은 지금 저희 목적이 그거였죠.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한 건 이 친구는 알파의 2원이에요. 확실한 거는. 나머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러한 매트리스 폼으로 일단 쓸 수 있다는 건 알아낸 거예요. 이게 알파 1이고요. 얘는 A1의 트랜스포즈 그냥 벡터 폼으로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더라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적어놨지만 사인을 바꿔주는 이유는 그냥 빼기를 피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QR 팩토리제이션 안 된 거죠. 그래서 인덕션을 씁니다. 이번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하우스 홀더를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서브 매트리스에다가. 그래서 만약에 뭐 Q1부터 K까지 기본인 상태에서 그 K 플러스 1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먼저 A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를 이 친구들을 이런 순서로 작동시켰다. 근데 이게 기납법 가정에 의해서 어퍼 트라이앵귤러에다가 이런 꼴로 생길 거예요. 결과물이. 그랬을 때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하우스 홀더를 작동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K 플러스 1 틸다를 잡아올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디멘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실제 QK 플러스 1은 이러한 형태로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이 뜻은 이 친구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I라는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라는 소리는. 그 다음에 얘는 B를 건든다는 소리예요. 이제 실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여기다가 이거 작동시켜보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어퍼 트라이앵귤러 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결과가 이거였죠. 그러면 어퍼 트라이앵귤러에다가 얘를 추가해 줘봤자 여기만 추가되고 여기 다 제로인 거거든요. 요만큼을 새로운 어퍼 트라이앵귤러 정의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요만큼은 좁히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런 폼이 나온다는 거 다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인덱스가 하나 증가했겠죠. 그럼 얘를 인덕션에 써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은 언젠가는 이런 폼이 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B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n번 반복하시면 돼요. 그렇게 마지막 친구를 A의 n 플러스 1이라고 쓰면은 이런 폼인데 얘를 그냥 R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A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들의 인버스인데 오소고널 매트리스니까 트랜스포즈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의 트랜스포즈를 Q라고 정의하면은 그게 바로 QR 팩토리제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존재성은 그람 슈미트로, 실제 계산은 하우스 홀더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일단 여기 내용까지는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은 실제 문제 풀어보면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해요. 한번 풀어보죠. 문제에서 QX를 Y로 보내는 그런 하우스 홀더 매트리스를 찾으래요. 근데 일단 이거 체크해 보셔야 될 게 X랑 Y가 사이즈가 똑같다는 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리플렉션은 노름을 유지하죠. 그래서 이게 만족하려면은 노름이 같다는 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건 그냥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이에요. 체크했고요. 그 얘를 어떻게 찾느냐? 어렵죠? 근데 진짜 간단해요. 이 그림만 기억하세요. 어떤 펄프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게 X일 거고 걔를 리플렉션 시킨 게 Y가 되고 싶다.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준점이 되는 이 벡터를 잡아오는 게 그게 U예요. 그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거랑 관련이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X-Y예요. 따라서 U라고 하는 거를 X-Y에 X-Y로 잡으면은 이게 정확하게 저희가 원하는 이 U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X-Y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1, 1, 0이 나와요. 그래서 U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Q를 실제 계산해 보시면은 I 마이너스 U 트랜스포즈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되니까 1, 0, 1, 0, 1, 0, 0, 0, 0, 1이 나오게 되고, 실제로 한번 1, 2, 1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정확하게 오소곤을 하죠.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 할 때 이거 왜 하는지 몰랐거든요. 이거 처음 저는 얘기했지만 수업을 안 들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 왜 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교수님도 그렇고 조교님도 그렇고 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맨날 하실 때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유도되는지 그 부분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QR 팩토리제이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파트입니다. 이 정도로 하도 괜찮겠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다음 문제를 풀 건데, 이 친구는 저희가 이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SVD 할 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거 SVD죠?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문제가 뭐냐면은 RM에 대한 오소 노멀 베이시스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X는 이렇게 정의했고요. 어떤 다이어고널 매트리스를 가져왔는데 엔트리가 차례대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그랬을 때 U를 XDX 트랜스포즈를 하고 할지요. 그랬을 때 A에서는 U가 이렇게 써지는 거 보이는 거고, B에서는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되는 거 보이는 거고, C에서 이게 하우스홀드 매트리스인 걸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메트릭하고 오소고널리티를 보이래요. 일단 C 같은 경우에는 B랑 A를 섞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C는 보인 거예요. 그 다음에 C를 보였으면 알 수 있는 게 U의 트랜스포즈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시메트릭한 거죠? 그러면 오소고널인 거 보이는 거는 제곱을 계산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원래는 얘를 계산하는 건데 얘를 계산하는 거죠? 얘 계산해보면 U가 나와요. I가 나와요. 오소고널한 거죠? 그래서 시메트릭하고 오소고널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A랑 B를 보여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는 만큼 보여요. 이거를 깡으로 계산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매트리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베이시스 원소만 정의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U1부터 UUN까지 계산 다 해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같은 오퍼레이터라는 거를 보이셔도 되고, 아까 제가 살짝 언지를 했지만 SVD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1에 마이너스 U1이고요 1에 U2고요 1에 UM이죠. 이게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뭐냐면은 이건데, 이건 마이너스 1만 이렇게 옮겨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XDX입니다. 그래서 U예요. 이게 A번 보인 겁니다. 그래서 SVD인 거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럼 같은 원리로 I인 것도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U, I, U, X, I,
X 트랜스포즈라는 SVD가 될 거거든요. 그건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거, 특히 여기 SVD는 이렇게 활용하는 것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딱 보이셔야 돼요. 보자마자 SVD. 이렇게 하면은 9.8점 내용까지 끝납니다. 사실 앞에 연습 문제들은 다 아마 제가 앞에서 풀어가지고 생략했을 겁니다.